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방암 환자분들의 식이, 영양 또는 활동에 대해서 유방암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유방암의 생존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또는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방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특히 월드 캔서 리서치 펀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들을 모아서 하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큰 협회라는 곳에서 이런 발표를 2018년도에 3차 버전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우리 연구한 내용들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 분석하고 다시 모아서 내놓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는 대부분 이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내용이 확실하다, 내용이 강렬하다, 등급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제로 이게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쁜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근거적으로 더 확실합니다. 아닙니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더 악한 거 또는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보면 유방암은 우리가 우리 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진단받고 나시면 조직학적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병기, 그 다음에 치료 방향, 항암제 뭘 쓸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항암 끝나시고 나시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따라서 아니면 헐트 인자에 따라서 다음에 먹는 약들 또는 그 후에 치료들이 많이 결정이 바뀌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양이나 활동 이런 큰 생활 반경 또는 예후 또는 예방 등에 볼 때는 유방암 환자를 크게 폐경 전, 폐경 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방암이라는 특성상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여성분들의 특성상 사춘기가 지나고 여성 호르몬이 발달하면서 폐경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이 다시 감소하는 큰 주기를 가지다 보니 큰 기준은 폐경을 기준으로 양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폐경 전, 폐경 후 똑같지만 실제로 유방암을 악화시키거나 발병의 요인에 어느 확고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큰 키와 출생 시 체중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큰 키나 출생 시 체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좀 크네, 좀 많이 우량하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키가 180, 190 올라간다든지 물론 인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체중 같은 경우에 4kg 이 정도 아니면 5kg, 6kg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꼭 유방암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키나 체중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胎임신했을 때 뭘 먹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는 임신 전 당뇨가 있었는지에 따라 많이 변화도 있고, 큰 키 같은 경우에 유전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꼭 유방암이라기보다는 이게 성장 인자 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자극했기 때문에 암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음주는 많은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음주,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염증 많이 일으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간간히 논문이나 또는 발표 중에 술 한 잔은 좋아요, 아니면 술 먹으면 좋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주 자체가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스트레스를 풀어줄 정도의 한 잔 정도는 크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실제로는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와인 한 잔 괜찮아, 막걸리 한 잔 괜찮아 하는데 그거는 남에게 실제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막걸리 한 잔은 항암에 좋아 이렇게 드시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폐경 전후로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만. 우리가 체중에 관련된 게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폐경 전에는 약간의 과체중, 폐경 전에 유방암 걸리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과체중이 있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 살짝 의문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폐경에 특히 만 30세 이후에 비만이 되셨거나 성인이 된 후에 체중이 계속 증가했다면 암에 대한 예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에 과체중인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의외의 결과였는데 뒤에 있던 백데이터랑 메타 분석한 걸 좀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약간의 체중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10%, 12% 정도 생존율이나 이런 거에 이득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만 30세, 특히 폐경 후에는 체중이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거 성인이 된 후에 체중이 증가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나중에 허리둘레. 여자분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쪽은 85cm 넘어가면 비만으로 보는데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운동. 당연히 운동 좋습니다. 액티비티 좋은데 젊었을 때는 특히 폐경 전에 격렬한 운동, 체력을 증진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 괜찮고 폐경 후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관절 이런 게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것보다는 실제로 좀 가벼운 운동, 산책이나 아니면 정자세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방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유입니다. 특히 임신, 출산, 폐경, 그다음 초경, 요게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모유수유 같은 경우에 수유 중에 에스트로겐의 분비나 이런 게 차단되기 때문에 노출이 낮아지면서 당연히 유방암의 발생 빈도를 좀 낮춰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0살, 우리나라에서는 만 35세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국제논문에서 만 30세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만 30세 이전에 수유하는 경우에는 이득이 되고 거꾸로 만 30세가 넘어가는 경우 또는 만 35세, 요즘 노산이라고 불리는 나이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모유수유는 큰 의미는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논문 중에 만 20세 이전에 모유수유를 할 경우 유방암의 그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논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는 뭐가 좋을까요? 식사는 유제품. 유제품은 약간 논란에 있는 소지가 있긴 하지만 폐경 전에는 유제품이 많이 도움이 되고 에스트로겐 대사 과정에 필요한 칼슘이라든지 이런 건 도움이 됩니다. 채소, 원래 우리가 베지테리안을 먹는다, 베지터블을 먹는다는 논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는 제외됩니다. 이 말하는 감자, 고구마는 빠집니다. 토란이라는 거. 어쨌든 잎채소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분이 많은 걸 제외한 채소들, 그리고 카로티드, 우리가 아는 당근, 비타민 A,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음성이 나와 있는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200g 이상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한번 음식에 대해 더 얘기 드리겠지만 채소나 카로티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유방암의 에스트로겐의 양성인분이 드신다고 해서 악화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채소나 과일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암하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암하는 분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논문의 근거상 에스트로겐 음성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하루에 200g 이상 드셨을 때 확실히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